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20년이 넘은 이 아파트는 요즘 새로 지어지는 화려한 아파트들과는 달리 소박하고 오래된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는 항상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 박할아버지가 계셨죠. 안녕하세요, 박할아버지. 어이, 김군. 오늘도 늦게 퇴근하는가? 저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박할아버지는 늘 정확히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눈빛은 예리했고 기억력은 놀라울 정도였죠. 오늘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요. 할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니 피곤하시겠어요. 괜찮네. 나이 들면 잠도 줄어드는 법이니까. 그것보다 김군, 조심해서 들어가게. 항상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박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는 최할머니라는 청소부 할머니도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청소하시는 모습이 익숙한 광경이었죠.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최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고, 김 선생. 일찍 출근하나? 날이 추운데 단단히 입고 다니게. 최할머니는 항상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아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청소부 할머니로만 보았지만 사실 최할머니에게도 놀라운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 아파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술에 취한 채 아파트로 들어오려고 했죠. 어이, 할아버지. 우리 친구가 여기 산다고. 좀 들여보내라고. 어느 동 몇 호에 사는 친구인가?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여보내라고. 박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손님들, 방문하실 분의 정확한 호수를 모르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규칙이니까요. 뭐, 이 늙은이가 말을 안 듣네.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중 가장 건장해 보이는 남자가 박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저도 그 광경을 멀리서 목격했습니다. 손을 놓으시오. 박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음성이 아닌 낮고 강한 어조였습니다. 뭐, 이 할아범이 지금 협박하는 거야? 남자가 비웃으며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할아버지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고 순식간에 그 건장한 남자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른 2명도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만 곧 달려들었고 30초도 채 지나지 않아 3명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비실로 돌아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입니까? 여기 삼진 아파트인데 취객 3명이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시겠습니까? 그 사건 이후 아파트에는 박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보통 분이 아니래. 예전에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말도 있어. 아니야, 내가 들은 바로는 북파공작원이었대. 상상해봐. 북한에 잠입했다가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그냥 젊었을 때 무술을 배웠을 뿐이겠지. 저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반신반의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점잖은 박할아버지가 과거에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다니. 믿기 어려웠죠. 그로부터 몇 주 후,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문화센터에서 노래교실이 열렸습니다.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청소부 최할머니가 앞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 할머니가 청소부 최할머니 맞아? 그러게,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네. 최할머니는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부르고 계셨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문 가수 못지않은 깊이 있는 음색과 감정 표현이 인상적이었죠.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박할아버지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으신 분이 노래를 듣는 내내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노래교실이 끝나고 저는 우연히 2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 여사님 혹시
1973년 서울 명동 국립극장에서 공연하셨던 그 최 여사님이 맞으신가요? 최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박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그때 제가 관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두 분의 눈이 마주쳤고 오래된 인연을 확인하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노래 정말 잘 부르시더라고요. 혹시 예전에 가수셨나요? 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내가 20대였을 때 잠시 무대에 섰었지. 하지만 그건 임무의 일부였을 뿐이야. 임무요? 최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일했단다. 더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가수라는 신분이 필요했었어. 그 순간 최 할머니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도 박 할아버지처럼 특별한 과거를 가진 분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밤 아파트에 고급 외제차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고 그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전체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긴급 공지 본 아파트는 다음 달부터 재개발을 위한 철거 예정입니다. 모든 주민들은 2달 내로 이주하셔야 합니다. 아파트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오래된 아파트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에 기뻐했지만 일부 노인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로 가라고? 보상금이라는 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게, 우리 같은 세입자는 갈 곳이 없는데? 특히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처럼 아파트에서 일하며 작은 방 하나를 제공받고 사는 분들은 더욱 막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이 아니라 대형 건설사가 이 땅을 싸게 사들여 고급 주상복합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제시된 보상금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건설사와 결탁해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관리소장과 건설사 임원의 통화 녹음본을 익명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노인들은 법적 대응할 능력도 없고 대부분 순순히 나갈 겁니다. 좋아요. 성공하면 약속대로 5억은 보장합니다. 아파트는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놀랍게도 박 할아버지가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경비 일을 오래 하셔서 아파트 사정을 잘 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박 할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하셨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 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최 할머니도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지만 최 할머니가 입을 열자 모두 놀랐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법무법인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서와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청소부 할머니에게 그런 배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는 놀라운 팀워크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것처럼 호흡이 척척 맞았죠. 박 할아버지는 몇몇 젊은 주민들과 함께 건설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조직했고 최 할머니는 계약서의 허점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주민동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은 65%에 불과해요. 최 할머니는 또한 지역 언론에 제보를 했고 곧 아파트 재개발 비리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최 할머니가 자료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할머니, 그 서류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다치실 수도 있어요. 3명의 남자가 최 할머니를 골목길에 몰아넣었습니다. 겁에 질린 최 할머니 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젊은이들,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 모르니?
할머니, 우리가 누구 시켜서 온 줄 아세요? 얌전히 서류만 내놓으면 안 다치게 해드릴게요. 최할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동작으로 첫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남자가 쓰러지자 나머지 두 명이 달려들었지만 최할머니의 움직임은 너무 빨랐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내가 30년 동안 국가대표 태권도 코치였다는 걸 모르는구나. 세 명의 남자가 모두 바닥에 쓰러졌을 때 어디선가 박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최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박 선생님? 어떻게 여기에? 직감이 왔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서 따라왔죠.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된 전우를 다시 만난 듯한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는 아파트 옥상에서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 요원 아니, 최 여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박 요원. 40년 만이네요. 두 분은 과거 같은 비밀작전에 참여했던 동료였던 것입니다. 1970년대 북파 공작. 우리 팀원 중에 살아남은 건 우리 둘뿐인가 봅니다. 그런 것 같네요. 김대위와 이중희는 임무 중 전사했고 다른 대원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죠. 박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의 희생이 나라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 또 싸워야 하다니.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싸움이잖아요.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두 노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파트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노신사는 품위 있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정호 씨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박할아버지의 본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있던 박할아버지는 그 노신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관님? 오랜만이네, 정호. 그 노신사는 바로 박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모셨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정부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죠. 최 여사도 여기 있다고 들었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습니까? 자네들의 활약이 뉴스에 나오지 않았나? 재개발 비리를 파헤치는 노인들. 사진을 보자마자 자네들인 걸 알았지. 장관은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조사팀을 꾸렸네. 이번 재개발 비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국가 안보와 관련된 큰 음모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아파트 부지 아래에는 1970년대 비밀리에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었고 건설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그 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시설에는 당시 북파 공작원들의 모든 정보가 담긴 문서 보관소가 있네. 만약 그것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의 기록이 그리고 함께 싸웠던 동료들의 정보가 위험에 처한 것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자네들은 이미 주민대표로 나서고 있잖나. 그 위치를 활용해 우리 조사팀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그동안 우리는 배후 세력을 밝혀낼 것이네. 다음 날부터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 시위를 조직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하며 건설사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두 분의 카리스마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말이 없던 분들이 사람들 앞에 서자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상금을 더 받자는 게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막아야 합니다. 박할아버지의 연설에 주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고 최할머니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검찰에 비리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용역을 동원해 주민들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에 대한 흑색 선전을 퍼뜨렸습니다. 저 노인들은 과거 불법 활동을 했던 전과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일부 주민들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비상대책위원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시련은 최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였습니다. 평소 지병이 있었던 최 할머니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최 여사님, 너무 무리하셨습니다. 이제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박 선생님. 이 싸움 끝까지 함께해야 해요. 병상에 누운 최 할머니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최 할머니가 입원한 동안 박 할아버지는 홀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 할아버지는 관리사무소에 몰래 잠입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과거 특수요원 시절의 기술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박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건설사가 이 부지를 노린 진짜 이유는 아파트 아래 숨겨진 군사시설 때문이 아니라 이 지역이 향후 10년 내에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개발될 예정이라는 비밀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인이 있는 기밀 문서잖아. 더 놀라운 것은 건설사 회장과 정부 고위 관료들 사이의 부패 증거였습니다. 막대한 뇌물이 오갔고 이 개발 계획을 통해 수천억의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계약서까지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즉시 이 문서들을 복사해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언론에 이 비리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고위 관료와 대기업의 불법 개발 커넥션, 서울 재개발 프로젝트의 충격적 비리 등의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어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건우건설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결탁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서울 삼진 아파트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뉴스를 본 아파트 주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를 의심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속았을 거예요. 아니요. 최 여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보도 이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졌고 건설사 본사와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건설사 회장과 몇몇 고위 관료들이 긴급 체포되었죠. 장관은 박 할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호, 자네가 해냈네. 덕분에 국가적 비리를 밝혀낼 수 있었어. 제 공이 아닙니다. 최 여사와 주민들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겸손하기는.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파트 지하의 비밀시설 문제도 해결해야 하네. 박 할아버지는 최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장관과 최 할머니, 그리고 몇몇 특별 요원들이 비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 문서 보관소를 안전하게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박 요원과 최 요원뿐이죠.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더 임무를 수행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임무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퇴원한 최 할머니와 박 할아버지는 특수부대원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로 향했습니다. 두 노인은 4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비밀시설의 입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일러실 뒤편. 아니에요, 박 선생님. 조금 더 왼쪽. 그때 표식을 남겼었잖아요. 최 할머니의 기억이 정확했습니다. 오래된 벽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특수 표식을 발견했고 그 뒤에 숨겨진 문이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런 낡은 시설이 아직도 필요할까요? 역사는 보존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비밀시설 안에는 수천 개의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들의 임무 기록, 첩보 활동 자료, 그리고 그 시절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 했던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이 문서들, 우리의 청춘이 담겨 있네요. 그리고 우리 동료들의 희생도. 두 노인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과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아파트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시켰고, 대신 정부에서 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으로 이 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철거되지 않고 정부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될 예정입니다. 모두가 현재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할아버지의 발표에 주민들은 환호했습니다. 최할머니도 건강을 회복하여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죠. 더 놀라운 소식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문화센터가 새롭게 건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 예산을 배정했고 그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박정우님, 최영애님을 국가유공자로 추서하고자 대통령 명의의 훈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그저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노인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그들의 헌신과 용기가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훈장은 저희뿐 아니라 함께 싸웠던 모든 동료들, 그리고 이번 일에 함께해준 모든 주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박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6개월 후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문화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이 센터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최할머니는 이곳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가수로 활동했던 그녀의 재능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운 금강산을 함께 불러볼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할머니의 노래교실은 아파트 노인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노래를 통해 많은 노인들이 활력을 되찾았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박할아버지도 문화센터에서 태권도 교실을 열었습니다. 비록 고강도 운동은 아니었지만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태권도 프로그램이었죠.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문화센터 활동을 통해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40년 전 함께 임무를 수행했던 동료에서 이제는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죠. 최 여사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함께 산책이라도 할까 합니다. 좋아요, 박 선생님. 저도 오랜만에 한강공원에 가고 싶었어요. 두 노인의 데이트 소식은 아파트 전체에 금방 퍼졌고 모두가 응원했습니다. 우리 박할아버지, 최할머니 정말 잘 어울리시네. 그러게 두 분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박할아버지는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과거 북파 공작 시절 함께 활동했던 동료 중 한 명이 아직 살아있었고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호, 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움직여야 해. 김대위가 살아있어. 북에서 4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최근에 탈출했어. 하지만 그를 쫓는 자들이 있어. 박할아버지는 즉시 최할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대위가 살아계셨다고요? 믿을 수 없네요. 우리가 그분을 돕긴 해야 하는데. 이 나이에. 네, 우리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노인은 비밀리에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은신처였습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두 노인은 마침내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된 노인 한 명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대위님. 정호? 영희? 정말 너희들이 맞나? 세 노인은 40년 만에 재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위는 북한에서 포로로 지내다가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지만 그를 쫓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 북한의 비밀 핵시설에 관한 정보야. 이걸 안전하게 정부에 전달해야 해.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칠 때가 온 것 같군요. 네,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세 노인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요원들이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한 휴게소에서 그들은 첫 번째 위기를 맞았습니다. 3명의 수상한 남자들이 접근해 오기 시작했죠. 저 사람들,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입니다. 일반인처럼 보이지만 움직임이 다르네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김대위님, 차에 먼저 타세요. 우리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는 놀라운 연기력을 발휘했습니다. 노부부 싸움을 하는 척하면서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죠. 당신 정말 못 살겠어. 내가 왜 이런 노인네랑 여행을 온 거야? 뭐라고? 내가 모든 비용을 다 내고 있잖아. 더 바라는 게 뭐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이 김대위는 안전하게 차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노인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죠. 그들은 밤새 운전을 하여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대위가 가진 정보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정부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김대위님, 4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었을 텐데 어떻게 버티셨나요? 처음 10년은 탈출을 시도했지. 하지만 실패할 때마다 가혹한 대가를 치렀어. 그 후로는 생존에 집중했네. 그들에게 협조하는 척하면서 정보를 수집했지. 김대위의 이야기는 두 노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살아온 동안 그는 감옥 같은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대위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희가 임무를 완수한 것은 옳은 일이었어. 나 한 사람 때문에 작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지. 서울 근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지막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검은색 차량 2대가 그들의 차를 가로막았고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이제 끝이군. 아니요, 김대위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이미 장관에게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였고 주변에는 특수부대원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나타나 적들을 제압했고 세 노인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역시 정우, 늘 한 수 앞서 생각하는군.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작전의 기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위가 가져온 정보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비밀리에 세 노인을 국가 유공자로 등록했고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 분의 희생과 용기 덕분에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통령은 직접 세 노인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연금과 의료 지원을 약속했죠. 이제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보내세요. 국가가 책임지고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김대위도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에게도 아파트 내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었죠.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라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끼는구나. 주민들은 새 노인을 영웅으로 대우했습니다. 비록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이 국가를 위해 중요한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파트 문화센터는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설이 확장되었고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최할머니의 노래교실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노인들이 찾아올 정도였죠. 그녀의 따뜻한 가르침과 아름다운 목소리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 모두 함께 노래하며 행복을 찾아봅시다.
박할아버지의 태권도 교실도 큰 인기였습니다.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노인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정신도 건강하게 만듭니다.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따라오세요. 김대위는 역사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의 결혼식이었죠. 너무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만 남은 인생을 최 여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도 박 선생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센터 강당에서 열린 결혼식에는 아파트 주민들과 두 분의 오랜 동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대위가 주례를 맡았고 장관 부부도 축하객으로 자리를 빛냈습니다. 두 분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죠. 나도 젊었을 때 간호사였는데 여기서 의료 봉사활동을 시작해볼까? 난 요리사였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반찬 나눔을 해보면 어떨까?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살려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던 노인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파트는 점점 더 따뜻한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세대 간의 벽도 허물어졌죠. 젊은 주민들은 노인들의 지혜를 배우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스마트폰 사용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고마워. 대신 내가 맛있는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줄게.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인이 만드는 기적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우리 동네에도 문화센터를 만들어보자. 맞아. 우리 지역 노인들의 재능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자.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 세대 통합 프로그램, 재능 나눔 봉사 등이 확산되었죠.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활기찬 노년, 행복한 공동체 프로젝트가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었고 노인 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이제 행복한 노년의 마을로 불리며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 성공적인 노인 공동체의 사례를 배워갔죠.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는 이제 8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노인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김대위도 자신만의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는 탈북민들을 돕는 단체를 설립했고 그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돕고 싶었지. 그러나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박할아버지가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협심증이 심해졌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최할머니는 밤낮으로 병원에서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고 모두가 박할아버지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박할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 태권도 수업이 할아버지 없이는 재미없어요. 그래, 내가 곧 돌아갈게. 약속하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젊었을 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최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아파트도, 문화센터도,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최 여사. 당신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요. 혼자였다면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박 할아버지가 퇴원한 지 몇 주 후, 한 젊은 여성 기자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책을 쓰고 있었고,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아 찾아왔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기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할까? 네, 정말 중요합니다. 두 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두 노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국가 기밀에 관한 부분은 생략하면서요. 1년 후 침묵의 영웅들 북파공작원의 마지막 임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스파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이들, 그리고 노년에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론가들의 극찬이 이어졌고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젊은 세대들로부터 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를 찾아왔고 그들의 지혜와 용기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으신 일들을 읽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도 나라와 사회를 위해 무언가 기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파트 문화센터가 문을 연 지 10주년이 되는 날, 큰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정부 고위 관료들도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문화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며,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를 일깨워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박 할아버지와 최 할머니는 함께 단상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기념식에서는 문화센터의 이름을 박정호-최영의 문화센터로 공식 변경하는 현판식도 진행되었습니다. 기념식 이후 박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90세에 가까운 나이였고 오랜 세월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최 여사,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나라를 위해 살았고 노년에는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었으니. 최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이번에도 꼭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자연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박 할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고맙소, 최 여사.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었소. 였습니다. 전국에서 조문객들이 몰려왔고 정부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따라 국립현충원에 그를 안장했습니다.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부재는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지만 최 할머니는 남편의 뜻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노래교실을 이끌었고 문화센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분의 정신은 이 문화센터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김대위도 그녀를 든든하게 지원했습니다. 두 노인은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남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아파트 문화센터는 계속해서 발전했고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그들의 모델을 배워갔습니다. 박정호-최영의 모델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노인 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최 할머니와 김대위도 이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와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있었습니다.
옛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영웅들의 마을이라 불리는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박할아버지와 최할머니, 그리고 김대위의 생애를 기리는 작은 박물관이 있었고,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곳에서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배웠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통해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어우러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바로 새 노인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는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위한 헌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가치를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갈 것입니다. 젊은 자원봉사자의 말처럼 박정우와 최영애, 그리고 김대위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사랑과 용기, 희생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노인들 속에 놀라운 이야기와 위대한 영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주변에 있는 노인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극장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